날 그렇게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라.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전지전능한 신이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삐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좋았지. 빛이 탄생되던 그 순간, 카오스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로 창조되던 그 순간, 신은 창조하는 즐거움과 조각 창조, 창조된 피조물을 감상하는 두 가지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하신 거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즐거움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신이 되는 거야. 신! 저희가 신이에요. 예술의 이 사랑의 신, 내가 이로 창조해.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제가 사이코 같아요? 뭐지? 멍청하고 바보 같은 눈빛은. 여기 창조를 했잖아. 신의 솜씨. 이런 얼굴. 잘못 만들었네. 내가 다시 만들어보지. 뭘 만들어보게? 내가 좋아하는 코끼리? 코끼리? 그래. 노래하는 코끼리! 코끼리 바로 됐어. 코끼리 조각들만 먹었어요. 쭉 나와가지고 엘리펀트. 했는데 있는 것 같아. 네가 뭐 좀 해봐. 뭐든지 말해봐. 내가 신의 힘으로 다 창조했어. 우리 하늘나는 전투기! 전투기 날아다니는 시험 이륙하고 있었어. 원기는 옆에 남자친구인데 그런 거 아니야. 나 깨질까봐 특별히 만들어줬어. 자, 어때? 아직도 기가 찬 것 같아. 그럼 이번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만들어. 그래. 호랑이. 사람이 빠진 호랑이. 호랑이랑 짝짓기 할 뻔했어. 위험할 뻔했어. 그럼 이제 믿으시겠어요? 시. 이제 믿는 눈치야. 사실 광대인데. 신인데. 우리가 바로 신이지. 이제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간.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 신에는 못 미치지만 신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존재. 신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고
무책임함에 여가활동에 들어가셨지. 인간의 재능이란 끝이 없어. 개발하고 개발할수록 몰랍도록 발전하지. 하지만 갈수록 그 재능은 파괴하는 데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는 지구상에는 84군데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연간 2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며 죽어가고 있는 거야. 놀라운 이야기를 하자. 몸살이 찌도록 저주란 파괴된 사상. 파괴는 즐기는 게 아니야. 우리 현실의 추함보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해야 돼. 우릴 바라보는 저 눈동자를 봐. 모두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고 있잖아. 이건 뭔가 부셔버리고 싶은 눈빛이야. 인간은 파괴도 재능 있는 법이니까. 인간이 파괴보다 더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있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사랑에 관한 인간은 무한한 재능이 있지. 사랑이란 얼마나 오묘한가. 치유보다 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이 마술 같은 사랑이여. 판타스틱 러브 스토리.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지. 전쟁은 인류를 최대의 질병이다. 지금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천재 창조와 같은 시간. 이 성스러운 순간에 질병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러니 사랑 이야기를 하자고. 프랑스의 화가 제롬은 이렇게 말했지. 사랑은 호흡과 같다.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질병이긴 마찬가지야. 뭐 증상과 피해 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일로 와. 천지창조, 신, 인간, 창조, 예술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영원 불멸의 예술론을 불태우는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야기해야만 하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무슨 소리? 저기 파괴당 공포의 몽소리 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아니, 저건 사랑의 달콤함을 적고 싶은 간절함이야. 누가 무엇을 원하던 간에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수는 없어. 전쟁의 참혹함도 연인의 사랑 고백도 예술가의 길을 막을 수는 없어. 아니, 내가 누누이 말했다. 인간 파괴도 잘 있는 법이야. 소리를 들어봐. 한번쯤은 공연 시간. 아직 이야기를 못 정했잖아. 그래도 막은 올려야 돼. 어떻게 하지? 사랑 사랑 이야기 이야기를 하자. 잠깐만. 예술 이야기를 하자. 아니, 내는 사랑이네. 하고 있잖아. 맨날 예술이네. 맨날 예술 사랑하면 못해 말씀 못했었니? 미안해. 그런 예술 이야기를 하자. 아이.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예술 이야기를 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다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다툴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런 되겠군. 남자 그리고 여자. 전진 예술가. 좋아.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전쟁도 현실 아니야 현실보다 잔혹한 삶. 사랑도 현실은 아냐 현실조차 망각하란 삶. 예술도 현실은 아니야. 현실 닮은 고귀한 삶. 이 순간은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 환상이 시작되는 순간. 한 남자가 있었다. 미소가 매력적이고 참 고운 손을 가진. 그의 이름은 한스.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로써 세상은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전쟁이 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자, 노래하러 춤춰야지. 즐겁게 시작해보자고. 인간들, 잔인한 현실에 대해서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어.
썼어. 미소가 매력적인 그 전쟁이 나자 군대 징집되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인생이 총이 되어졌다. 피아노나 두드리던 손가락에 파괴하는 위대한 능력이 더해진 것이다. 발중대! 발중대!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공중에는 전투기들이 칼로리 내밀고 나고 어디서 날아오지도 모르는 포탄들이 사정을 쓰러졌다. 돌격!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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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의 공연들은 적군의 모습을 보기도 전에 총태를 맞아 쓰러져 나간다. 한수의 이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진다. 결코 깰 수 없는 나!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 한수! 부탁해!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외침소리.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린다. 썰매는 그 뒤로 놔두고 퇴각한다. 한수는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랑 명령 소리를 들었다. 그 부상자가 자기 자신을 말려. 사라지세요! 한수의 머릿속에 죽음이란 단어도.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는다. 전장에서 부상자는 스스로 자신이 치료할 수 없다면 그저 누워 의무명과 죽음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기다려야 했고 대부분의 경우 죽음이 먼저 찾아 65%의 숨은과 16%의 단백질 14%의 지방 4%의 무기질 1%의 탄수화물을 일으키는 인간의 몸은 5.5mm 하나하나는 그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다.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치는 게 아니었다. 불을 인간에게 허락하면 안 된다는 신들의 판단을 몰았던 것이다.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피냄새와 화양냄새가 섞인 바람이 한스를 깨웠다. 한스의 눈에 반짝이는 별이 보인다. 이곳은 천국인가? 천국은 아니고 천국에서 화양 냄새가 나게 없잖아. 천국이 아니라도 좋아. 제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한스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야. 그러나 희미한 달빛에 비춰진 시체들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한스는 자신의 다리를 보았다. 찢어진 옷으로 지혈이 되었다. 누군가 퇴각하며 응급처치를 한 모양이다. 한스는 총을 지팡이 삼아 일어서서 아군의 방향이 어딘지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스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법. 비냄새를 잔뜩 퍼넣으면 영원히 한스를 고립시킬 듯이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의지는 어둠 속에서도 한스를 움직이게 했다. 한스는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군들의 시체가 점점 더 많아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알이 관통한 왼쪽 다리의 통증 때문에 50보를 걸으면 한 번은 쉬어야 했다. 이제 한 10번쯤 쉬었을까. 다시 출발하려고 일어서는데 저 앞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총을 들고 있는 병사의 형체가 보인다. 한스는 아군의 보초병이라 생각하고 일어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손을 흔들어 답을 해주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벌판은 더욱 어두웠다.
그 병사에게 다가섰다. 검은 형체는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한스가 마침내 그 검은 형체 앞에 다가섰을 때 그가 본 것은 아군 병사의 모습이 아닌 졸린 적군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짧은 정적의 순간 어두운 전장엔 바람 소리만 고요하다. 그 정적을 깨고 두 병사는 허겁지겁 상대에게 총을 겨눈다. 들판엔 놀란 두 병사의 거친 숨소리만 있을 뿐 비정상적인 고요가 감돈다. 구름에 가린 다리 고개를 내밀자 더욱더 상대방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 어둠만큼 무거운 정적을 깨고 적군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곳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난 당신을 쏘고 싶진 않아. 무슨 수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더 외로워질 테니까. 적군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한스에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 한스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왠지 끌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해봤어? 우리가 이런 전쟁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더라도 그러나 이곳은 화양 냄새 가득한 전쟁터. 화양 냄새 대신 질 좋은 커피향을 상상해보자. 아직도 한스의 그때 맴도는 건 포성 소리. 호성 소리 대신 감미로운 음악을 상상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동료의 비명 소리들. 전장의 비명 소리 대신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상상하고 한스는 적군이 이야기한 대로 그 카페를 상상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질 좋은 헤이즐넛 커피향이 나는 것 같았다. 향기로운 커피향, 평화로운 사람들의 모습, 아름다운 음악 소리. 그리고 그곳엔 춤추는 여인이 있어. 그녀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고 사람들은 그 춤만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지. 그리고 해만지면 여러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시를 읽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일종의 공연이 벌어져.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을 때 사람들은 한 여인의 춤을 보기 위해 카페에 몰려들었다. 그녀의 몸짓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순간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모든 소리는 그녀를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모든 불빛조차 몸을 사리고 오직 그녀를 밝히고 있는 불빛만이 자랑스럽게 타오른다.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술렁거렸지만 그녀의 춤은 이곳 사람들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자유로운 몸짓을 통해 사람들은 전쟁의 어두운 기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카페가 보이는 듯하다. 난 정말 이곳이 당신이 말하는 그 카페라면 좋겠어. 난 그곳에서 주로 시를 읽지. 당신은 뭘 할 줄 알지? 난 음악을 하는데. 정말? 좋아! 당신이 음악을 연주하면 되겠어. 나는 시를 낭송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춤을 출 거야. 인간이란 존재는 항상 꿈꾸기를 멈추지 못하는 법. 그래서 파괴, 창조도 가능한 법이다. 한스는 그 상상 속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음악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말한 춤추는 여인이 바로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연주나 잘하라고. 뭐 혹시 연주가 마음에 들면 내가 소개를 시켜주지. 자,
어떤 음악이지? 음악은 춤추는 여인이야. 저 몸짓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기쁨, 탄생, 창조, 사랑. 저건 꽃이다. 한없이 아름다운 인간의 몸짓. 그러나 도시애들이 요천장의 그림자를 한 여인이 작은 몸짓으로 쫓아낼 수는 없다. 어떠한 성스러운 순간도 화물질 덩이 하나를 채워들어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주인님, 우리 앞 건물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야. 자, 봐. 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철, 죽음, 파괴, 증오, 한없이 타오르는 인간의 본성. 빨리 버튼을 닫아요. 불을 꺼.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세요. 본격으로 도시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도망가려고 다투었다. 저 속에서 춤추는 인간을. 그것은 철, 아니 희망, 죽어라세. 파괴, 증오,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저주라 원. 원망은 없다. 바람이 분다. 꽃이 춤춘다. 꽃은 자신이 흔들리는 까닭을 바람에 묻지 않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다. 스스로 춤을 추는 것이다. 마리, 지금은 춤춰서는 안 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지금은 춤출 수 없어. 바람이 춤을 춘다. 꽃잎은 흩어져 부서지고 온 세상은 어두운뿐. 바람이 춤을 춘다. 절망이 춤을 춘다. 죽음이 춤을 춘다. 마리, 마리를 방공으로 대피시켜. 이것이 인간이다. 자신들이 만든 놀이터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다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다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서는 존재가 인간이다. 비명과 함께 태어나 고통과 함께 살고 결국에는 절망하며 죽는 것이 인간이야. 그만! 두 남자는 다시 황량한 전장의 벌판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감도는 벌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있어. 파괴가 창조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남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달콤한 꿈을 꾸기엔 그들의 현실은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방공호라는 공간은 마리에게 견디기 힘든 형벌이다. 빛이 차단된 비좁고 어두운 공간.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리는 몸을 움직이려 했고 춤추기를 멈추지 않으려 했다. 난 어둠이 싫어요. 어둠이 모든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빠가 보고 싶어요. 마리는 답답해 조여오는 공포를 잊고자 오빠가 보내준 시를 기억해내었다. 얼어붙은 계절. 얼어붙은 계절. 눈을 감아도 떠도 어둠. 눈물이 흐른다고 울지는 마라. 계절은 지나가고 새벽은 다시 온다. 마리는 그렇게 꿈꾸듯 춤을 추며 어둠을 이겨나갔다. 계절은 지나가고 새벽은 다시 온다. 동생한테 주려고 그냥 써본 건데 너무 비웃지는 마셔. 아직 미완성이니까. 아니에요. 당신 말대로 새벽이 다시 왔네요. 호성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가라는 신호이다.
시작이군. 이런 새벽을 말한 건 아닌데. 알아요. 언젠가는 행복한 새벽이 오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오늘이 동생의 생일인데 써놓은 편지도 못 붙였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며칠간 눈 붙일 시간도 없었잖아. 맞아요. 정말 그랬었지. 당신은 어디로 가지? 이쪽이야. 그럼 난 이쪽이 맞겠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마리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그런데 어떡하지? 이런 데서 생일을 보내게 돼서. 카페 지배인의 생일 축하 인사에 마리는 그제야 자신의 생일이 오늘인지를 알게 되었다. 오늘은 공습이 좀 잔잔해졌어. 이제 곧 공습에 될 사이렌이 울릴 거야. 나가면 우리 근사하게 생일 파티를 하자. 만나서 반가웠어, 음악가 친구. 저도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그땐 내 여동생을 소개시켜주지. 동생 이름이 뭐죠? 마리. 말이야. 왜? 오빠의 편지가 왔을 거야. 공습 중엔 우편이 배달되지 않아. 이제 끝났잖아요. 편지가 왔을 거예요. 아까 그 음악 좋았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마리아, 어디 가? 오빠가 생일에 편지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마리야! 지배인은 밖으로 나가려는 마리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마리는 방공의 문을 잡고 밖으로 나간 뒤였다. 마리. 참 예쁜 이름이네요. 몸 조심해. 라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리아. 괜찮아? 햇살이 너무 눈부셔요. 마리가 햇살을 본 것이 먼저인지 터지는 폭탄을 본 것이 먼저인지 한수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가 그 남자의 목소리였는지 자신의 음악 소리였는지 아니면 복음 소리였는지 알 수 없었다. 마리가 기억하는 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하얀 세상을 본 뒤 영원히 어두워졌다는 것, 그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그 남자가 사라지던 순간 한수는 지금껏 듣지 못했던 거대한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정적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 안 해! 사랑 얘기는 안 하고 이건 계속 전쟁 얘기랑 예술 얘기잖아! 나 안 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 아이 그러게.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몰라! 나 안 해! 아, 무슨 소리야? 어디야? 야, 너 오는 거야? 야! 어디? 집에 가. 아니 왜? 사랑 얘기 안 하잖아. 사랑 얘기 할게. 거짓말. 이제 할 거야? 거짓말. 진짜 한다니까. 정말? 그럼 나 집에 시켜줘. 집에. 집에.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영혼 같으니. 참, 안 됐지만 내가 너가 지배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줄게. 무슨 소리 하는? 자, 첫 번째, 이 지배인이 되려면 키가 커야 돼. 키가 얼마나? 글쎄 한 180 이상? 내가 안 된 사람 맞으니까. 내가 좀 특별한 거지. 자, 두 번째, 이 지배인이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 좋은 거 같은데. 어려운데? 아, 이 정도 말고. 이 정도는 해야지. 지배인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네. 마지막? 근데 사실 이 조건이 제일 만들기가 어려워.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얼굴이 잘생겨야 돼. 얼굴이 그 정도 가지고 집에 어린 턱도 없게 이보다 낫거든. 어떨까? 야, 너 그냥 내 모자 안 된다. 소리가 어디 가는 거야? 좋아. 내 모자. 오메가 이거 왔다. 좋았다. 잡았어. 뭐야?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냐? 거기다. 꼬맹이 봤어? 어디 갔어? 내 모자 훔쳐 꼬맹이 뭐? 빨간 옷. 생명건. 빨리 가다가 어디 갔냐? 내 모자 빨리 찾는다. 소리가 나냐고. 야, 꼬맹.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지배인 시켜줄 것 같니? 집에 그냥 시켜줘. 아이 무슨 이런 꼬맹이를 지배인 시켜줘. 얼굴 좀 보세요. 그만해라. 집에 시켜줘. 정말? 그래. 그래? 그럼 난 이제 지배인. 난 정원. 난 카페 손님이자 예술가. 지배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어쨌든 니보단 나! 청소 똑바로 해. 그럼 이제 사랑 이야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은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예술? 그래야 이 지겨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전쟁이라고? 않겠어요? 예술이야말로 잖아! 전쟁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길. 예술을 위도 갑니다. 아니, 마리가 춤추던 카페는 공식이 끝나자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공식의 상처로 유리창이 깨지고 한쪽 벽면이 허물어졌다. 전쟁 때문에. 야! 너! 이거 빨리 무너진 거 안 보여? 이젠 뭉치를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여기 천장에 구멍도 났네. 하늘이 다 보여. 태양을 보는 것도 역겹다. 테이블하고 의자가 엉망이 되었잖아. 빨리 정리해. 세상의 사람이 모두 묻어져버려라. 벽에도 구멍이 나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구먼. 바람아, 불을 밤에 나오너라. 아니, 아무것도 집에. 자, 저희 카페의 다음 공연은 이 맥베스가 어떻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무슨 소리? 그런 암투극을 왜 하냐? 다음 무조건 사랑 이야기야. 볼 것도 없어. 그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하자. 내가 줄리엣을 하지 뭐.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며칠이 지나자 카페는 곧 예전의 모습을 펼쳤다. 뭔지 안 보이냐?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이제 보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마리의 춤추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녀의 상처는 치유가 불가능했고 더 이상 빛의 세계를 볼 수 없었다. 빛이 사라진 세계는 마리에겐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세계였다. 춤에 대한 열정도 오빠에 대한 희망도 정지되어 버린 세계. 무언가 하나를 잃었지만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마리는 하게 된 것이다.
그래도 마리는 매일 카페에 와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음악 소리를 들었다. 어이 정원, 여기 내가 매일 마시던 거로. 그 소리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오늘도 한쪽 구석에 쓸쓸히 앉아있는 마리의 모습을 보고 지배인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마리, 나와 춤추지 않겠어? 내가 손을 잡아주면 되잖아. 그러나 마리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흔들었다. 마리, 힘을 내. 이제 야, 보자. 그래. 내가 하나 깜빡 흔들다. 이 지배인이 되려면 성스러운 의식을 거쳐야 돼요. 의식. 자, 눈을 감고 팔 이렇게 벌리고 있고 1부터 10까지 세는 거야. 알았지? 천천히 세. 1, 2, 3, 4. 천천히 세, 천천히. 치지 마. 7, 8. 다시 앉아서니까. 말이 힘을 내. 이제 공수도 끝나고 카페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 카페는 정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중엔 도류군도 간혹 끼어 있었다. 말이 이럴수록 더 몸을 움직여야지. 전 여전히 방공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 세상이 모두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 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전쟁은 끝날 거고 오빠도 돌아올 거야. 오빠는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마리는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가를 깨달았다. 비명과 함께 태어나 고통과 함께 살고 결국에는 절망하며 죽는 인간이 돼. 이제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리에게? 언제쯤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온 세상이 싸우고 있고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이니 어떤 믿음도 가지기가 두려워지는구나. 한스는 며칠째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벌써 3일이나 지났네. 그래도 언젠가 우리 카페에서 모두 웃으며 홍차를 마시지 않겠니? 내 춤을 보면서 말이다. 한스는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지니게 되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적군의 시체가 자신의 몸을 덮고 있어서 폭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만을 전해 들었다. 한스는 자신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아무것도 안 들리는 비정상적인 세계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포탄 속에서도 들리던 음악의 세계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한스의 머릿속에 있던 그 세계는 이미 폭격으로 사라졌다. 대신 전쟁의 소음들만이 가득히 남아있는 세계. 한스는 고립되었다. 자리에 앉아요. 누가 숨고 계세요? 왜 이러세요? 어떤 놈도 기억나지 않는 지옥 같은 세계.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 음악가였다는군요. 그래요? 베토벤처럼 된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소리를 듣지만 그에게 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었다. 한스는 단 하나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편지의 주소대로 찾아온 그저 평범한 카페. 평화로운 듯뿐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패어 있었다. 이미 독일군의 점령지가 되어버린 이곳에 오면
한스는 그 춤추는 여인, 그리고 자신이 전쟁터에서 보았던 그 환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잃어버린 음악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울리는 건 포탄의 파이름과 빗발치는 총알소리. 스님! 죄송합니다. 춤추는 괜찮아, 내가 치울게. 시를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화가, 공연을 하는 자유로운 배우들, 그건 다 내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내가 꿈꿀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폭격 소리와 함께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가 진정 찾고 싶은 것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잃어버린 건 음악의 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무엇 때문인지 쉽게 이곳을 떠나버릴 수가 없었다. 오늘도 카페를 찾아온 한스는 개점 시간에 맞춰 제일 먼저 들어와 피아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지배님! 군대에서 마리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럼 마리 오빠한테 뭐?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겠죠? 정말요? 오빠한테 편지가 왔어요? 마리야 그렇다는구나. 빨리 읽어주세요. 하지만 지배인이 그 편지를 펼치자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리 오빠의 사망 통지서였다. 지배인은 정원에게 인상을 쓰며 그 경솔함을 탓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다. 뭐예요? 지배인은 지금의 마리에게 도저히 그 통지서를 읽어줄 수 없었다. 왜 갑자기 목에 가래가 끓지? 담배를 끊어야지. 그래. 네가 좀 맞지? 그래요? 지배님의 칼에 끓는 목소리보단 저희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읽어줄게. 지배님, 오늘 들여온 포도상자 정리하는 걸 깜빡했네요. 손님들 몰려오기 전에 해야지. 마리아, 이 안에 저기요, 지배님. 한스는 그 통지서를 보았다. 그 남자의 사망 통지서. 자신이 함께 있던 벌판에서 장렬히 전사했다는 분명한 사망 통지서였다. 뭐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빨리 읽어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마리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마치 춤출 때 그 표정처럼. 저기요, 잠깐만요. 손이 듣지를 못하잖아. 어떡해요, 저거? 사랑하는 마리에게, 언제쯤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온 세상이 싸우고 있고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이니 어떤 믿음도 가지기가 두려워지는구나. 어떻게 된 일일까? 저만과 집에 있는 한스를 바라보았다. 그가 읽고 있는 것은 진짜 편지가 아닌가? 그래도 언젠가 우리 카페에서 모두 웃으며 홍차를 마시지 않겠니? 내 춤을 보면서 말이다. 너의 춤추는 모습이 보고 싶구나. 다음에 또 소식 전하마. 정말 오빠의 편지예요. 오빠가 살아있었어요. 편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한스는 이 여인이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스는 자신이 오빠를 만났었고 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었다. 다만 편지를 읽어줘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다. 정말 잘 쓴 편지예요. 마치 시인이 쓴 것 같군요. 오빠는 시인이 맞아요. 고맙긴 영월. 저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누구시죠? 편지가 아주 수준이 높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온 세상이 싸우고 있고. 편지 주세요. 지금 저 안 본다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손이 참 예쁘시네요. 만약 이분은 소리를 못 듣는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글을 읽었죠? 그게 말을 하는데 소리는 못 들어. 얼마 전부터 매일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독일놈 같대. 한스는 어색해진 분위기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편지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네. 잘 봐. 내가 손에 쓴 거. 되겠나? 죄송합니다. 뭐 괜찮네.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귀가 먹었거든요. 지금 입모양을 읽는 연습을 하는 중인데 아직 미숙해서요. 아참, 전 한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 카페에 단골이 되었죠. 아, 전 말이라고 해요. 아, 참, 못 듣는다고 했죠? 말이라는 이름 참 예쁘네요. 못 듣는다면서 어떻게 제 이름을... 한스는 편지를 마리의 손에 건네주며 미소 지었다. 그러자 마리는 편지를 건네는 한스의 손을 잡았다. 편지에 제 이름이 있었는데. 마리의 갑작스런 행동에 한스가 멈칫하는 사이 마리는 천천히 한스의 손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오해해서 미안해요. 편지 읽어줘서 고마웠어요. 자신의 손바닥에 마리가 한 글자 한 글자 글씨를 쓸 때마다 한스는 마치 마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청각을 잃은 이후 어느 누구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그와 소통하려 하지 않았다. 마치 방음 처리된 유리벽 속에 갇혀있는 듯 그렇게 세상을 바라만 보았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당신 목소리가 더 좋아요. 네? 마리는 한스의 손바닥에 물음표를 크게 그렸다. 들리는 것 같아요. 당신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고 그런데도 밝은 목소리. 한스는 마치 마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마 당신은 친절한 인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웃는 걸 보면 너무 눈부시니까 너무 환하게 웃지 말라고. 마리는 마치 미소 짓고 있는 한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길 잡아. 계속 당신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하지만 전 독일군이었어요. 당신 오빠와 총을 겨누고 싸웠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한스는 자신이 독일군이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웠다. 거절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마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쟁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스의 손바닥에 써주었다. 고마워요.
이 둘의 대화는 매일 계속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카페에는 두 사람의 자리가 항상 마련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만났으니 우리 웃으며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한스에게 마리 오빠 이야기를 들은 지배인은 그의 죽음을 당분간 마리에게 비밀로 하자고 하였고 한스도 동의했다. 한스는 자신을 가두어두었던 유리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이 조금씩 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의 몸은 춤출 수 없었으며 한스는 음악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보이지 않음이 답답하지 않았고 들리지 않음이 불편하지 않았다. 마리는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행복감을 느꼈다. 눈이 먼 뒤로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둘은 친절이 친근함으로, 친근함이 그리움으로, 그리움이 애틋함으로, 애틋함이 절실함으로 변하는 사랑의 묘약을 천천히 나눠 마시고 있었다. 그야말로 사랑의 마법이 시작된 것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치열한 전쟁이다. 아니, 사랑이란 뛰어난 창작행위다. 그것도 아니야. 사랑이란 존재 그 자체이다. 내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줄리엣, 한밤중에 어둠에 가려있으니 그 등은 안 뜰 것이오. 만약 당신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대로 들켜버리는 게 낫소. 당신의 사랑도 없이 지루하게 사는 일보다 그들의 미움에 죽는 편이 낫소. 누구 안내로 이를 찾았습니까? 줄리엣이에요. 누구 안내로 여기 찾아오셨나요? 사랑의 안내로요. 처음에 찾으라고 저축한 것도 사랑이고 지혜를 빌려준 것도 사랑이요. 난 눈만을 빌려준 셈이지. 난 김사비는 아니지만 당신 같은 고개라면 머나먼 바닷길, 파도가 출렁거리는 아늑한 해안같이 먼 곳에라도 기어 찾아가겠어. 그럼요. 제 낯에 이렇게 한 몸에 가면이라고 가려져 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 볼은 수줍은 천의 마음으로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체면이요 아니면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줄리엣, 못하겠어요. 지배인님하고 저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니까 감정 몰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실험적인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카페에서는 실험적인 공연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 지배인과 저만은 카페에서 저녁마다 공연이 벌어졌던 전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과찬 좀. 전쟁의 그림자가 어디든 드리워진 시대.
하지만 이곳만큼은 그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랑을 꿈꾸었다. 이 예술을 꿈꾸었다. 그러나 달콤한 꿈을 꾸기엔 그들의 현실은 너무 어두웠다. 일본어 중앙관제 사전이용 통행금지 모든 것은 군에서 통제한다. 어떠한 소리도 허락하지 않겠다. 어떠한 소리도 허락하지 않겠다. 어떠한 빛도 허락하지 않겠다. 어떠한 일도 허락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 중이었고 영혼마저 어려울 시기에 마음껏 음악을 연주하고 웃고 떠들며 소리를 지르는 공연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가 낡은 동화책 하나를 들고 와 한스에게 건네주었다. 이것 좀 읽어주세요. 이게 뭐죠? 동화책이요. 동화책인 건 알겠는데 읽어달라는 건가요? 하며 한스는 마리의 손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제 한스는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가면 못 알아듣겠다고 손바닥에 써달라고 하는데 그건 마리가 손에 써주는 그 감촉이 좋아서이다. 마리 역시 이 자식을 무섭지만 그냥 순순히 손바닥에 써주곤 한다. 네, 읽어주세요. 어릴 적에 자주 읽던 이야기인데 왠지 갑자기 그 이야기가 다시 듣고 싶어졌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줘야는 좀 하죠. 한스는 마리의 낡은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자 용과 마법사와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는 환상동화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의 페르시아 지방에 아름다운 왕국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 왕국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름이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름이? 공주? 아이 계속 저기 아름이 공주가 정말 예뻐요. 마리를 닮았어요. 얼음이 공주님, 아름이 공주는 매우 아름다운 춤을 추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왕국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이 왕국의 행복을 시기한 마법사 자글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위대한 마법사 자글러다. 자글러는 정말 못생긴 마법사였습니다. 자글러는 마법을 부려 공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공주가 결혼하고 난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왕은 용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공주를 구한 자는 공주와 혼인시키고 미래의 왕으로 세우겠다. 각처에서 용감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힘이 장사인 사람. 아내가 예술이네요. 보고 싶으세요? 공개처럼 빠른 카리스마. 뭘또 없는 거 알아? 강한 마법을 쓰는 사람. 그러시오. 그들의 모습은 정말 궁금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공주를 구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갑시다. 이때 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야 괴물아! 그러시오. 그들은 용감해서
않았습니다. 이제 공주를 구하겠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공주야, 공주야. 정령 공주를 구할 용서가 없단 말인가. 이런 때 다비온이라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다비온이 정말 멋있는데요. 꼭 저랑 닮았어요. 일이네. 일로 와. 아, 왜? 존대군이야! 아, 저거 데리고 와! 제가 공주를 구하겠습니다. 그의 손엔 필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되게 험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험한 길. 험한 길. 그는 험한 길을 지나가고 또 험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또 험한 길, 너무나 험한 길, 차만 지나갈 수도 없는 험한 길. 그래서 다비온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온갖 창이 물든 틀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드디어 공주가 갇혀있는 동굴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대한 용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너가 나타났습니다. 이 저놈을 불타버려! 용은 불을 내뿜으며 다비온에게 다가갑니다. 뜨거운 물질이 용에 의해서 내뿜어져 나옵니다.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다비온은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 자신의 유일한 무기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합니다.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사납던 용이 멈춰서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는 용. 이에 당황한 자글러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주문을 듣는 자는 모두 돌이 되어버리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비온은 마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비온은 귀머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문을 외우던 자글러는 다비온이 자신의 마법에 끄떡없자 의아해하다가 신나게 춤추는 용에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자 춤추던 용은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자글러는 다시 한번 다비온에게 마법을 걸어보지만 이번에도 마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욱 당황한 자글러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에게 마법을 시험해 봅니다. 되어버린 자글러. 다비온은 자글러와 용이 돌이 되어버리자 동굴 가장 깊은 곳에 갇혀있는 공주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자글러의 암흑의 마법에 걸려 그만 시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다비온은 슬피 우는 공주를 달래며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주의 춤을 보기 원했습니다. 춤을 출 수 없어요. 그러자 다비온은 공주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공주는 다비온의 연주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추었던 어떤 춤보다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춤이 다비온에게 마치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음악과 춤은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다비온과 아르미 공주는 결혼하여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과 춤은 영원히 남아 왕국을 못된 마법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꿈꾸는 자에겐 동화는 동화책 속에만 존재하지 않고 환상으로만 남지 않는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누가 먼저 음악을 연주했고
누가 먼저 춤을 추었는지 모른다. 춤은 음악이 되어 울렸고 음악은 춤이 되어 공간을 채웠다. 둘은 서로에게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되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둘이 나눠 마신 사랑의 묘약은 동화도 현실로 만드는 약효가 있다. 한스는 마리의 춤에서 이 세상을 구한 그 피리 연주가 들린 듯했다. 한스의 연주를 들은 마리는 더 이상 어둠이 자신을 묶어놓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한스는 더 이상 잃어버린 음악의 세계를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다. 드디어 마리는 어둠을 밀어내고 몸을 움직여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세상은 더 이상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그들은 사라져버린 창조의 대륙에 도착했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다. 브라보! 브라보 마리! 브라보 한스! 카페는 마리와 한스의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대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예술의 놀라운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봤지? 예술의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이제 마리는 춤을 출 수 있게 되었고 한스는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 보아라, 이 사랑의 위대한 마법 같은 힘을. 그게 어떻게 사랑의 힘이야? 마리의 춤, 한스의 음악, 이건 예술의 힘이야. 아니 사랑의 힘이라니까. 이 글쎄 예술의 힘이라니까. 말 똑바로 말을 해. 똑바로 하고 있어. 예술의 뭐라는 힘이라고. 거야, 지금? 예술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달콤한 환상은 현실의 비극만 가중시킬 뿐이야. 넌 또 무슨 얘기야? 사랑이 마리를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 지금 이 순간은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폭격이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굴레 속에 있었고 전쟁 끝나지 않았다. 풍선 사이렌이 다시 울려 퍼졌고 후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진격으로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거리는 피난 가려는 사랑과 후퇴하는 독일군 놀러 몹시 어지러웠다. 곳곳에서 방화와 약탈이 일어났고 서로 죽고 죽이는 학살이 자행되었다. 포탄 따위보다 그것을 만들어낸 인간이 더 무서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스는 이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계에 있었고 그 사실에 감사했다. 그의 세상에 울리는 건 오직 음악 소리뿐. 이제 어떤 세상의 소리도 그 세계를 파괴할 순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곳을 떠나 목숨을 건지든가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다 죽든가 할 도리밖에 없다. 마리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한스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한스도 연주를 멈추고 마리를 바라보았다. 마리, 지금 제 귀에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노랫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요. 아, 오늘도 창밖에 아이들이 나왔나 볼까요? 창밖을 바라보는 한스의 눈에 불타고 있는 도시가 보인다. 오늘도 아이들이 나왔네요.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혹시 들려요? 마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호성 소리를 듣는다. 매일 똑같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노래. 그래요? 녀석들 제대로는 부르나 모르겠네. 하지만 아이들의 노래 대신 울리는 건 사나운 포성 소리뿐. 걱정하지 말아요. 아이들은 항상 노래 잘 불렀잖아요. 이제 둘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연인이 이별하는 시간만큼은 세상 어떤 무엇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순간.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들을 위해 침묵한다. 여기를 잡아요. 지금 좋은 음악이 떠올랐어요. 이러지 말아요. 한번 들어볼래요?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지금 제 얼굴 보고 있는 거 맞죠? 내
그래요.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한번 들어봐요. 한스! 알츠풍의 신나는 곡이에요. 처음엔 물방울이 튀듯이. 함께 가요. 안 돼요. 전 여기서 오빠를 기다려야 해요. 당신이 이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걸 보고 싶어요. 난 들을 수 없지만 당신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저도 당신이 보여주는 세상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선 안 돼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있어요. 화계가 창조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빠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맞아요. 당신 오빠가 한 말이라고요. 네? 오빠랑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편지가 왔었어요. 읽어주려고 미리 뜯고 말았네요. 미안해요. 편지 이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빨리 떠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편지를 읽어줄게요. 한스. 마지막 부탁인데 들어주세요. 알았어요. 정말 편지만 읽고 떠나야 해요? 여기 앉아요. 편지 읽어줄게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리에게 여전히 세상은 전쟁 중이다. 하지만 난 춤추는 내 모습을 언제나 보고 있는 것 같아. 넌 몸짓으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겠지? 난 여전히 시를 쓰고 있어. 죽음과 화계가 세상을 점령했지만 화계가 창조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어서 전쟁이 끝난 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구나. 아마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눈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 돌아가는 널 영원히 지켜줄게. 어떤 어둠도 널 가두지 못하게. 한스와 마리는 그렇게 멀어져 갔다. 마리는 한스가 떠난다는 현실을 깨닫자 다시 자신에게 어둠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벌써 그의 음성이, 숨결이, 체온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제 그를 보내줘야 하는 현실을 가슴에 아프게 새겼다. 한스는 마리의 곁을 떠나자 심장 깊은 곳부터 시작되는 통증이 가슴 전체를 아려왔다. 한스와
마리는 그렇게 멀어져 갔고 그렇게 아파했다. 사랑은 언제나 이별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자기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누가 누구에게 떠난 것도 아니다. 그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을 뿐. 그렇게 멀어져 갔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이게 바로 냉정한 현실이야. 그렇지 않아? 한스와 마리, 그들의 예술. 그들의 사랑. 약간. 그래, 내 맘 다 알아. 그래, 다 알아. 아니, 몰라. 아프잖아. 슬프잖아. 아니야, 날 거야. 사랑하니까. 아니야, 예술이니까. 사랑이니까. 아니야. 폭격이다. 폭격은 계속되었다. 증오와 파괴의 그 항목 영원히 멈추지 않을. 사람들은 방공호에 대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리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카페에 혼자 남았다. 하지만 더욱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포성 소리. 그래도 마리는 몸을 움직여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을 추면 울리는 포성 소리 속에서도 한스의 음악이 들릴 것만 같다. 마리는 그렇게 어둠에 갇히지 않고 그의 음악을 기억하려 지축을 울리는 폭음 소리. 하지만 움츠려들지 않으리라. 어떤 순간도 나의 몸은 굳어버리지 않으리라. 나의 몸은 어떤 소리가 울려도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마리는 한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녀에게 상실의 아픔이 다시 아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몸 전체가 울고 있었다. 마리는 너무나 한스가 그리워 미칠 것 같다. 그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나도 그리웠다. 하지만 한스의 피아노 대신 울리는 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점점 다가오는 폭음 소리. 그런데 피아노가 울리기 시작한다. 한스의 연주가 들리기 시작한다. 처음엔 이것은 환청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한스가 들려주던 음악이다. 한스가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제발 그 춤을 멈추지 말아요. 한스는 놀라 멈춰서 마리에게 애원하듯 외쳤다. 아직 이 음악은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도 세상은 어둠의 마법이 지배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 마. 이제 곧 이 음악이 완성되면 마법을 풀릴 테니까. 마리는 한스의 연주 속에서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거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전쟁의 포성은 그의 음악 앞에 사그라졌으며 온 세상은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인다. 더 이상 전쟁의 소음 따위 들리지 않았다. 심장에 뿌리를 두고 실핏줄까지 타고 올라왔던 고통은 사라지고 그녀의 몸이 행복한 환희로 가득 차올랐다. 그녀는 환희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녀의 몸짓이 공간을 가로지르자 이곳은 전장 속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열정과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모두 어울려 행복한 저녁안들을 즐기는 사람들의 밝은 목소리. 누구는 시를 읽고 누구는 노래를 부른다. 함께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연극대사를 중얼거리며 어울리는 사람들로 카페는 가득 찼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모여 예술과 술을 즐깁시다. 우리 카페는 어느 경우에도 공연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연은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로미오, 벌써 가시려고요? 발걸음은 아직 멀었는데 불안에 떠는 당신의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는 좀 더 있어
아침을 예고하는 종달새였소. 밤꾀꼬리가 아니었소. 저봐, 저 멀리 동력하는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저 친구 중 새벽빛이. 즐거운 아침에는 안개 깊은 산마루에서 발도둑질하고 있어. 난 여기를 떠나 목숨을 바칠까, 그냥 머물러 있다가 죽든가 할 고민밖에 없어. 사랑의 고뇌처럼 달콤한 것은 없고 사랑의 슬픔처럼 즐거움은 없으며 사랑의 괴로움처럼 기쁨은 없다. 사랑이 죽는 것처럼 행복은 없다. 인생이란 가시도 친 장미나무며 예수 그 나무에 피는 꽃이다. 인간은 비명과 함께 태어나 고통과 함께 살고 결국에는 절망하며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어. 현실은 환상 같은 것, 환상은 현실 같은 것. 꿈꾸는 자에겐 그 경계선은 무의미하다. 마리와 한스의 환상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밖은 여전히 전쟁터. 마리와 한스의 현실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렇게 사랑은 계속